학교 다닐 때 수업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두툼한 종이책 교과서로 공부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수업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학습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의 학습 자료에는 상호작용 기능이 더해지거나 학생 개개인에게 맞춘 학습으로 확장되는 등 다방면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대전환 시기의 교육 생태계의 변화를 세계 각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디지털 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국제적으로 비교 연구하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애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이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 세계 이 수많은 나라 중에서 어떤 국가들을 연구 대상으로 살펴보셨고 또 그 국가들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디지털 대전환 시기를 맞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자료의 개발 및 활용에 노력하고 있는 나라들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테크놀로지 발달에 따라 AI 기술을 적용한 교사 및 학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례들도 조사하였습니다. 네, 그 디지털 교육 자료라고 하면 무척이나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지털 교과서도 있고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한 기술 기반의 학습 자료,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교육 자료는 학생의 데이터를 분석해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을 제안하는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교과서가 의미하는 바가 나라마다 매우 상이하여 비교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는 사용해야 하는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심사를 받은 도서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교과서와 교육자료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고 교과서는 수업에 주요하게 사용하는 자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디지털 교육 자료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돕고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서 학습을 함께 끌어가는 동반자처럼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어느 한 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라 살펴본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미국은 일찍부터 연방 차원에서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뒷받침해 왔는데 2024년 국가교육기술계획에서는 자료를 온라인에 올려두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교육 자료가 이토록 발전을 하고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누가 만들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학교 현장까지 보급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국가마다 교육 제도가 다른 만큼 그 모습도 제각각일 것 같아요. 조사 대상국들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대다수의 국가가 공공 차원의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학습 자료와 관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독일은 공공학습 플랫폼을 주별로 운영하며 통합 로그인 체계를 도입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디지털 교과서와 교육 자료가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학생 학습 공간이라 부르는 국가 주도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습 자료와 교육 기술을 한 곳에 모았고요. 일본은 학습 e포털을 통해 교과서와 평가를 연계하고 있는데 여러 디지털 교과서가 한 시스템에서 잘 맞물리도록 표준을 마련하는 한편 컴퓨터 기반 평가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국 역시 국가 스마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방대한 교육 자료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가 직접 플랫폼을 마련해 자료를 통합 관리하면 어느 학교든 고른 수준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다만 모든 나라가 이렇게 국가 주도 방식을 채택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영국과 핀란드의 사례는 결이 다릅니다. 영국은 교과서 개발을 주로 민간 출판사가 맡고 정부가 직접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국가 차원의 플랫폼을 통해 교사들이 양질의 수업 자료를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정부가 심사하고 관리하기보다 좋은 콘텐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생태계가 스스로 작동하도록 돕는 방향입니다.
핀란드 역시 교과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의무적인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활용할지는 상당 부분 교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개방형 자료 도서관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동일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도 국가 주도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과 현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방식이 옳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마다 교육 자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은 이 교육 현장에서도 AI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육 자료에 이 AI 기술이 더해지면 앞으로의 학습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AI 활용에서는 국가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 주도 플랫폼 안에 학생의 반응을 분석해 자동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AI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면 적용형 시스템이 그 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학습 경로를 추천하고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이해도를 평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권합니다. 영국에서도 교사용 AI 도구를 시범 운영하는데 교사가 과목과 주제를 입력하면 AI가 알맞은 수업안과 평가, 관련 자료를 제안해 주는 방식입니다. 네, 학생에게는 이해도에 맞춰서 학습 과정을 조정해주고 교사에게는 수업 준비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군요. 이 AI가 가르치는 쪽과 배우는 쪽, 양쪽 모두를 돕는 조력자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미래형 디지털 교육 자료는 단순히 콘텐츠를 모아두는 형태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며 양방향 상호작용과 평가까지 가능한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디지털 교육 자료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각 나라들은 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일본은 디지털 교과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공급 추진 로드맵에 따라 서책형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최근 마련했습니다. 제도 안에서 명확히 규정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과 독일은 여러 디지털 자료와 교과서를 하나의 로그인 체계에서 일관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 교육 자료가 늘어날수록 자료들이 서로 연결되고 표준화되는 일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자료가 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과제도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국가가 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규정 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분야가 아닌 만큼 다른 나라들이 어떤 고민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는 일은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수학습 자료의 형태가 책에서 플랫폼으로 바뀌는 만큼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도 함께 깊어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육 현장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길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길을 찾아가는 출발점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실마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귀한 시간 내어 좋은 말씀 들려주신 김성애 박사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